안녕하세요. 셰프 언니 한지원입니다. 부부 블랙박스 촬영인데요. 저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아픈 사연이지만 재미있게 건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저한테 20대 초반에 아니면 고등학생 분들이 자녀분들이 상담을 많이 해오세요. 부모님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 우리 엄마 어떡하냐, 우리 아빠 어떡하냐, 이렇게 사연이 오거든요. 오늘 그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24살의 남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바람을 피우셔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5살 어린 여동생, 그리고 저 4명입니다. 5살 어리니까 19살 고3이에요. 여동생은 여느 가정과 다름없이 평범한 가족이고 가족들 사이도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바람만 몰랐더라면 성격도 좋고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좋은 사람이고 저와 동생을 항상 생각해주는 분이시고, 어머니는 평일에 2, 3일 정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하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집이에요, 이 가족들이. 어머니도 항상 저와 동생을 1순위로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좋은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다고 상상조차 안 하시고 눈치채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이나 그래요. 누구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바람 필 거라고 상상하지 못해요. 6년 전 제가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항상 아버지가 차로 독서실 앞으로 데리러 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독서실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우고 저보고 거기까지 걸어오라고 하셨어요. 독서실엔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때부터 차에 탈 때마다 원래 차에서 나던 냄새가 아닌 좀 독한 여성 향수 냄새가 났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향수 냄새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독한 여성 향수 냄새, 이 향수 냄새가 독한 거는 싼 거예요, 여러분. 좋은 향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등굣길에 주차장에 세워진 아버지 차를 본 적이 있는데 창문으로 보니 조수석 자리가 뒤로 젖혀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이거 빼박이죠,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자동차에는 원래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블랙박스가 떼어져 있더라는 거죠. 아드님이 되게 눈치가 빨라요. 톡이 온 거죠. 제가 블랙박스가 없어졌다고 아버지께 여쭤보니 차량 배터리 때문에 자꾸 방전이 돼서 떼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핑계예요. 차량 배터리, 블랙박스가 뭐 배터리를 얼마나 먹어요, 그죠? 그러려면 차를 끌고 다녀야지. 배터리 때문이면 차를 왜 몰고 다녀? 주말에 아버지가 항상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시곤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가시던 산책하러 가신다고 나가시고 항상 저녁쯤 돌아오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미친 거죠. 이제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혹시라는 게 역시가 되죠 라는 생각과 제가 입시 문제로 너무 예민했기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버지를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어 본가와 멀어진 대학에 입학하여 자취하게 되었고 바로 군대에 입대해 3년 정도 본가에서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아버지의 어떤 행동들이. 현재는 잠시 대학교를 휴학 내고 세계 여행을 다니기 위해 본가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본가에서 지내다 보니 고등학교 때 느낀 저의 의심이 최근 들어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내 관심 안으로 들어왔죠. 한 달 전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흡연자여서 가게에 들어가기 전 함께 담배를 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많이 커서 아버지랑 이제 맞담배도 펴요. 아버지 핸드폰에 전화가 왔었는데 급하게 막 끊어버린 거예요. 바로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제가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그러면 전화기를 아예 꺼버리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버지를 다시 의심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나섭니다. 이 아드님이 군대에 있을 동안 새 자동차로 바꾸셨는데 이때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어요. 뭐 보험도 할인받아야 되고 당연히 달려있겠죠. 기본 장착이니까요. 저는 아버지 몰래 블랙박스 SD카드를 새 SD카드와 바꾼 후에 블랙박스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 안에 며칠 통째로 삭제가 되어 있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SD카드를 복구 업체로 가서 삭제된 영상들을 복구시켰어요. 엄마가 해야 되는 내용을 아들이 대신했네요. 삭제된 그 영상에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모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차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소리, 그런 것들은 뭔지 아시죠? 그 성인들이 볼 수 있는 19세 그런 행동들을 하는 소리까지 들렸다는 얘기예요. 의심했던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직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너무 평화로운 가족인데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항상 아버지부터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화가 너무 나지만 자식인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네요. 자식인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아드님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를 만나서 알고 있다라는 사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이 여자를 그만 만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드님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아버지하고 이제 독대를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어머니에게 알리는 거 하나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이 여자가 몇 년이 됐을까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 고등학교 시절 입시할 때 아들이 입시할 때 그 관계를 시작한 여자라면 지금 5년 이상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가정을 버릴 생각이었다면 예전역에 버렸겠죠. 근데 가정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버지는.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독대를 해서 아버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 여자를 만나시죠. 어머니가 알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해볼 때 아버지가 이 여자를 안 만날 확률은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여행을 가거나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아들이 알 리가 거의 없으니까 아들 몰래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네 엄마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된다. 오히려 아버지가 더 강력하게 얘기할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아버지가 아들을 무서워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의 집은 아니거든요. 말을 하나마나가 되겠죠. 하지만 아들이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겠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 효과밖에 없을 확률이 높고, 이렇게 일단 해보고 첫 번째는, 근데 이거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어머니가 모르는 게 이대로 죽을 때까지 모른다면, 100살 때까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른다면 제가 볼 땐 제일 좋아요. 모르고 죽는 게 제일 좋아요. 바람은 들키지 않으면 무죄고 들키면 유죄예요. 사실 바람을 피는 건 나쁘지만 들키면 더 나쁘다 그랬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가 이걸 끝까지 모를 확률에 대해서 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뭐 한 90% 나와. 그럼 말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계산할 수도 없고, 사실은 어머니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말을 안 하면 어머니가 나중에 알았을 때 충격이 더 클 수도 있고, 이 관계는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그럼 관계가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깊어지면 아버지가 이 관계를 끝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륜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끝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아들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관여하는 쪽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됐을 때 아버지하고 일단 독대를 해보고, 왜냐 아들이 성인이니까. 고등학생이 이런 걸 보내왔다면 그냥 바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본인은 빠져야 된다라고 제가 상담을 해줘요. 너는 너를 지금 지켜야지. 지금 부모님 문제에 관여해서 네가 다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성인이니까 24살이나 됐으니까 아버지하고 독대는 일단 해보고, 그게 되지 않을 때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를 끝내게 하려면. 이게 그 상간녀하고 관계가 계속 깊어질 때는 가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동생은 고3이니까 여동생은 아이가 모를 수 있는 선에서 20살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하고 독대하는 선에서 끝내고, 그때까지도 아버지한테 기한을 주는 거죠. 아버지 이 기한까지는 끝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게 안 될 때는 어머니하고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충격받지 않는 선에서 잘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위험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화가 너무 난다. 자식인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남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성인이고 엄마가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너무 불쌍하다고 얘기하시는데, 불쌍하고 안 불쌍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냐 깨어지지 않느냐의 기로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여자의 관계가 너무 오래됐고 5년 이상 지속됐을 때는 이런 상태에서는 잘 끝나지 않거든요. 이게 끝나지 않은 관계까지 5년이나 지속된 거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했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부분일 거예요. 정말 내 남편은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니 이게 평화로운 가족이라고 했는데, 너무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사랑하고 믿는 아드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어머님, 아버님 사이의 부부관계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자식도 몰라요. 그 두 분 사이는 어떤 남녀로서 관계로서는 분명히 갈등이 있고, 아버님이 갖고 있는 남성으로서의 어떤 부분, 어머님한테 가지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수 있고, 어머님도 아버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외도를 하고 있는 아버님한테 느끼는 외로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느낌은 있지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아드님이 그 얘기를 건넸을 때 나도 느낌은 있었다 라고 어쩜 초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침착하고 조금이라도 덜 상처 입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바람을 지켜보는 아드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도 성인이고 본인의 삶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본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시고 본인의 행복과 본인의 삶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